자, 오늘은 맥스의 새로운 이제 기능이라고 할 건 아니고 3D 오버웨이트의 편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굴을 하나 퍼스펙티브 뷰에 만들고요. 자, 적당한 면의 개수를 만들고 이 굴을 편집하는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되게 간단한 게요. 자, 라인에 있는 도형들도 어떻게 합니까? 편집을 하려면은 마우스 오른클릭하고 컴포트 2하고 여기서 에이트볼 스플라인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에이트볼 스플라인이 안 나타나요. 이유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하게 될 건 에이트볼 폴리라고 폴리곤 방식의 편집 과정을 말해요. 폴리곤이란 바로 이 3D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각면을 말해요. 자, 그래서 에이트볼 폴리 누르고요. 이제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라인 때는 1, 2, 3번 누르고 다시 3번을 누르고 또는 2번 누르고 또 2번 누르면 토글이 돼서 선택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 이제 안 돼요. 지금 상황은 1번 누르고 6번 누르거나 2번 누르고 6번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토글이 아닌 취소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여기 위에 보면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이라고 하는 얘를 꺼주면요. 자, 이 버튼은 뭐예요? 재질상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을 단축키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꺼주면요. 라인 때처럼 1번 누르고 다시 1번 누르면 꺼지고요. 2번 누르고 2번 누르면 꺼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D 편집 기능 맞긴 맞는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요. 이 1번에 버텍스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점의 편집이죠. 자, 이곳에서 활성화되는 이제 써야 되는 기능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버텍스, 엣지 또는 폴리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버텍스 설정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로우라는 게 보이죠. 그로우는 뭘까요? 그로우는 말 그대로 그로우부터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노와 백페이싱. 이거노와 백페이싱은 내가 선택 드래그를 했을 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뒤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유는 이제 라인 때랑 다르게 뒤쪽이라는 게 있고 앞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점하고 앞에 있는 점이 같이 선택되는 효과를 말하죠. 그럼 이런 때는 이그노와 백페이싱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뭐합니까? 드래그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면만 선택되고 뒤쪽에 있는 방향에 있는 면은 해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뜻이 뭐냐면요. 뒷면을 선택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와 슈링크라는 게 나와요. 그로우와 슈링크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점이나 면을 확대 선택 또는 축소 선택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4번에서도 그로우 할 수 있고 슈링크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주변의 면을 또는 점을 선택하는 방식이겠죠.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만 써요? 주로 폴리곤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버텍스도 사용되지만 엣지, 선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셀렉션, 선택에 관련된 것만 아시면 됩니다. 참 슈링크라고 하는 건 선택의 해제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리무브는 뭡니까? 우리 라인 때는 필요 없는 선에서 필요 없는 점을 지울 땐 뭘로 지우냐면 딜리트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됐죠. 여기에서는 딜리트 키 누르면 면이 날아가요. 이유는 3D 오브젝트는 점과 선과 면을 지우면 딜리트 누르면 무조건 면이 날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똑같이 지우는 기능은 맞는데 점과 선만을 지우는 기능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렇게 불러요. 마우스 오른클릭 리무브라고 하죠. 여기에도 있죠. 이거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제 정렬이 돼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점이 사라지면서 선도 사라지죠? 이유는 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무브는요, 단축키가 있어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면을 남긴 채로 점과 선을 지울 때만 쓰고요. 그런데 폴리곤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폴리곤은 무조건 지우는 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만 보면 또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죠. 익스트루드는 뭐예요? 자, 일단 이걸 갖다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이 튀어나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챔퍼가 나와요. 챔퍼라는 건 내가 만든 모서리를 깎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버텍스에 있는 챔퍼는 용도가 다릅니다. 뭔데요? 내가 선택한 점을 뭐한다? 마우스 오른 클릭하고 챔퍼의 설정창을 눌러서 보게 되면요. 자, 위스 값이 나와요. 어마운트라고 나오죠. 올리게 되면 넓이가 지정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점이 있는 곳에 뭡니까? 면을 만드는 기능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오픈 챔퍼란 걸 누르게 되면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요. 자, 내가 선택한 점을 면을 만들고 뚫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오픈을 누르는 경우는 제품 만들기 빼곤 그다지 쓸모는 없어요. 자, 뚫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챔퍼 어마운트라는 건 이 면적의 사이즈보다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웰드와 타겟 웰드가 있습니다. 웰드는 뭐냐면, 자, 내가 만든 점들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한 후 웰드를 누르면 안 붙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인과 다르게 여긴 퓨즈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팅을 누르고 웰드에 여기 보면 세팅 있죠? 이거 누르고요. 숫자를 올리면 스레스홀드라는 값이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몇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올려보면요, 이 정도 올라가면 어때요? 붙죠? 17mm 간격 안에 들어왔으니 붙어라, 뭐 그런 의미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쓰진 않죠.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강제 웰드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닥 이거 갖다가 뭐 숫자를 올려가면서 누를 필요는 없고, 가끔씩 내가 점을 잡고 오른쪽 클릭했을 때 리무브 누른다고 해놓고 브레이크 누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면이 깨져나오거든요. 그럴 때 컨트롤 A 눌러서 웰드 한번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복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챔퍼는 뭐예요? 챔퍼는 아까 해봤죠. 타겟 웰드는 뭘까요? 웰드는 웰드인데 지금 봤던 웰드는 두 점이 가운데로 와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마우스 오른 클릭하고 타겟 웰드는 한 점 클릭 후 다른 점 클릭하면 치우쳐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붙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작업을 할 때 뭐 세면대나 변기 같은 거 만들 때 가끔씩 이렇게 챔퍼가 아니고 웰드를 할 때가 생겨요. 근데 그 웰드라는 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서 붙는다 이러면 타겟 웰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커넥트는 뭘까요? 커넥트는 내가 선택한 점과 내가 선택한 점을 커넥트하는 거, 선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안 좋은 게 뭐예요? 에이트볼 폴리란 무조건 사각형면 기준이다 보니 뭡니까? 일부러 이렇게 삼각형 만들 일은 없어요. 그럼 언제 써요? 만약에 이 선이 지워졌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복구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요렇게요. 또는 여기에 아까 제가 리무브로 지웠죠? 이런데 이 점과 이 점을
커넥트 한다 이런 뜻이죠. 면 나누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되지 않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중간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나오겠죠. 선과 상관없이 면을 나누는 기능도 있어요. 일단은 이 커넥트, 그러니까 리무브부터 커넥트까지 봤을 때 이걸 에이트 버텍스라고 하죠. 에이트 버텍스란 점에 대한 편집 주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엣지 가고 폴리곤 가면은 다 뭐예요? 거기에 대한 주기능이 뭉쳐있겠죠. 이렇게. 그게 오른쪽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밑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에이트 지오메트리부터는 뭡니까? 공통된 부분입니다. 점선면을 선택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constraint라는 건 조율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엣지를 체크하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선택한 점이 원래 있던 엣지를 타고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엣지의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좋겠죠. 자, 이 점을 한 줄 잡고 올리면 어때요? 엣지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만든 제품이나 소품을 뭐합니까? 저 점이 있다면 그 점이나 선을 원래 있던 엣지를 따라서 가니까 어때요? 형태 변화가 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이 쓴다기보다는 알아두면 좋은 기능인데, 문제는 항상 논으로 꺼주라는 얘기죠. 사용했으면. 그러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건 칼립스라고 하는데 합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4개의 점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점이 되겠죠. 하나의 점이. 자, 단축키는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키 누르고 중지손가락으로 Alt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C 누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 점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엣지를 이렇게 잡고도 자, 컨트롤 Alt C 누르면 합쳐지고요. 또는 폴리곤을 잡고도 컨트롤 Alt C 하면 합쳐지겠죠. 자, 위도 그래요. 면 잡고 컨트롤 Alt C 하나 합쳐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칼립스라고 하는 건 강제적인 어떤 웰드의 기능이다 보니까 퓨즈 내장형이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래요. 자, 컨트롤 Alt C 또 엣지 잡고 컨트롤 Alt C 뭐랑 같아요? 퓨즈 웰드 한 각각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칼립스라고 하는 거는 꼭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어태치라는 기능은 우리 라인에서 배워봤는데요. 똑같습니다. 구를 놓고요. 이 새로운 구와 같이 편집을 하고 싶다면 어태치를 누르고 이쪽을 클릭해주면 항상 같이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와 반대로 이 디테치라는 건 선택한 부분을, 그러니까 점선면에 다 해당이 되겠죠. 선택을 하고 디테치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1이란 이름으로 OK 누르면 이제 다른 오브젝트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어태치와 디테치는 상반된 기능이죠. 그래서 어태치는 같은 오브젝트 만들기, 디테치는 다른 오브젝트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컷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건데요. 자, 내가 여기를 커넥트로 줘서 면을 나눴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면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자, 바로 요거 누릅니다. 컷. 단축키는 엄지손가락으로 Alt 누르고요. 자, 검지손가락으로 C를 누르면 돼요. 컷의 활성화죠. 어떻게 합니까?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작업은 항상 마우스 커서 모양이 구멍이 없는 정십자일 때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버텍스를 클릭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구멍이 뚫렸으니까 면이란 뜻이고요. 엣지에 되면 넓어지죠. 이거는 엣지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점과 점만 클릭해서 클릭해주면 돼요. 연결해주고 다 끝났으면 오른쪽 클릭 2번 해주시면 예, 내가 커넥트를 할 수 없는 곳도 뭐 할 수 있어요?
커넥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이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버튼 번호 누르더라도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평면적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완전 평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Z 방향으로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크 플래너에 Z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되겠죠. 그리고 X 그리고 Y죠. 그럼 이 기능이 어떤 뜻이에요? 메이크 플래너 납작하게 만들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벽이라든지 제품의 평면 바닥을 만들 때 만약 찌그러져 있다면 평면으로 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실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공통되는 부분하고 버텍스의 주기능을 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건 공통기능 끝났으니까 설명이 어디 보면 돼요? 엣지의 주기능, 보호도의 주기능, 폴리곤의 주기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